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김문수 후보를 뭐 좀 떨어뜨리려거나 격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무조건 덮어놓고 왜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있잖아요. 지금 뭐 나가서 그냥 옷 입고 춤추고 해봤자 중도표가 오지 않습니다. 그럼요. 지금 표가 올라오면 정확하게 이 보수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 줘야 네. 돼요.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 줘야 되고 예. 그걸 해야지 지금 나가서 유세차 앞에서 몇 명이 한다고 해봤자 그게 몇 표가 되겠습니까?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보수 지지자들의 자존심과 찍어야 될 이유 이거를 지금 제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이 선거가 이루어진 이유 결국은 계엄과 그다음에 탄핵 이거에 대한 국민적 사고가 필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사과 비스무리한 거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 출당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제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당이 지금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. 그랬는데 오늘 놀라운 이 그 뭐 한 팩트가 하나 또 나옵니다. 황태순 평론가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. 이 황태순 평론가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아마 박철원 전 의원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오래 했어요. 오래 했고 또 정치평론도 오래 했고 예, 오래 했습니다. 대구 경북 쪽에 꽤 이제 이 아주 밝은 분입니다. 네. 근데 이분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수행하는 그 근처에 있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채널A 방송에 사과를 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사과 직후에 전화를 해서 아주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. 네. 도대체 이게 계몽령인데 왜 당신이 사과하느냐?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고 지지가 높은데 네. 왜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나를 도움을 요청 안 하고 네. 계엄에 대해서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라고 예. 아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황태순 그 TV 그 관계된 그걸 봤습니다. 유심히 봤는데 황태순 평론가의 평상시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없는 얘기 꾸며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실제 그런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. 제보를 받은 건 확실한데 그 제보가 팩트인지 아닌지는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저는 제가 뭐 우리 현정님 잘 알지만 2021년 7월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정무실장 했죠 그때. 네. 그렇게 격려하는 전화도 제가 안 받았겠습니까? 많이 받았죠.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음. 제가 아닌 제3자가 잘못했는데 네. 그분한테 저는 이제 뭐 중간 고리로 토스를 해줬는데 그분이 일처리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. 네, 저는 이제 토스만 한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하고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했는데 이게 들자마자 이거 또 떨어지는 전화. 네. 네. 그리고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친윤 국회의원입니다. 네. 다 들립니다. 그게. 다 들려요. 네. 워낙 목소리가 커갖고 그 제가 이게 붙이지를 못하겠다. 네. 이렇게 듣는데 그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차 안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네. 것 같아요. 차 안에서 어디 충북인가 유세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걸 했는데 옆에 동승하고 있던 참모들한테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차 뚜껑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뭐 귀가 거의 네. 아플 지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,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서정욱이하고 뭐 몇 분이서 오늘 중으로 뭐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별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윤상현 의원 지금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볼까요? 윤상현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지는 그겁니다. 윤 대통령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. 윤 대통령 하는 대로 놔두자라는 거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저거를 기자들한테 보라고 그러면서 이게 윤통의 지금 뜻이다. 네. 이게 윤통의 지금 뜻이다. 이게 윤심이다. 윤심이다.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진 탈당할 생각이 없다.
네. 이건 내 문제니까 넌 너가 알아서 잘해. 네. 너네는 선거에 신경 써.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.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윤상현 의원의 요지인데 윤상현 의원이 그냥 제3자 방식으로 저렇게 전하는 건데 사실은 저거를 윤통하고 통화를 해서 듣고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 대피를 한 거죠, 사실은. 네. 대변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저 윤상현 의원의 저게 윤심이라고 봅니다. 예, 보고 그다음에 오늘 뭐 예,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윤통이 자진 탈당 결단을 내릴 것 같다. 용산과 교감을 하고 있는 서정욱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에 의하면 그게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. 네. 제가 그거 듣고요. 네. 야, 이 사람들 참 윤통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. 네. 윤통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.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인데, 예, 그때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 때 말이죠. 그 윤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그 바로 직속 그 밑에 역할을 했던 지금은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우리한테 이 정치권 인사들한테 딱 팁을 준 게 있어요. 저하고 장제원 의원만 따로 부르더니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 의사결정을 좀 바꾸려고 할 때도 네. 절대 집단으로 다수가 몰려가서 얘기하지 마라. 아, 절대 안 한다는 네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개구리 기질이 굉장히 거죠. 강하다. 그러니까 진짜 바꾸려면은 그냥 대표 선수 한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가서 네. 이렇게 윤통 자존심 세워주면서 뭐 해야지 그것도 수용할지 말지 그때 가봐야 되고 그나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. 네네. 여러 명이 몰려가서 뭐 상소문 올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님 이렇게 하면 더 할 것도 안 역효과가 해요. 난다. 네. 반작용이 난다. 근데 오늘 저렇게 하니까 뭐 적지 않은 언론이 뭐 윤통의 자진 탈당이 무슨 오늘 내일 초읽게 들어간 것 같다. 이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. 자, 그러니까 바로 윤상현 의원이 저 글을 올린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서정욱이 저 입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조용히 있었으면 윤통이 본인이 알아서 결단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했는데 있어요. 저게 어제부터 떠들기 시작해갖고 네. 뭐 온 유튜브에 언론에 또 저걸 하려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열받은 거죠. 이것들이 지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다고 안 해. 라고 이제 윤상현한테 이제 전화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,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선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. 오로지 자기 지금 이 재판 이거만 관심이 있지. 그렇죠. 그리고 당이 이기든 지든 이 별로 지금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.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. 예전에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마저도 나를 밟고 가라. 네.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이제 다 탈당하고 결국은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한테 이 6.29 선언 하라 그럼요. 그러면서 길을 열어줬잖아요. 예. 김대중 대통령 결국은 마지막에 탈당했잖아요. 네, 자진 탈당. 그럼요. 노무현 마찬가지고.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결국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선거인데 그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좀 이 앞에 장애물은 치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치워줘야죠. 예, 치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. 네. 없고 그래서 일요일에 그 페북 메시지 나올 때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다. 그리고 그 증상,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네. 하는 건데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일 뭐 알아서 자진 탈당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. 그러면 할 것도 안 한다니까 더 안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뭔가 이제 이 김문수 후보한테 좀 길을 터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내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내일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다. 근데 제일 첫 번째 할 사안이 저 사안이었어요. 근데 저 사안들을 내일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.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어서 지금 뭐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이게 잘못 섣불리 얘기했다 오히려 벌집 쑤셔놓는 것처럼 그렇죠. 또 내부 또 반대하는 불만막해진다. 사람들은 또 네. 이제 난리 칠 거기 네.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돼 있어요, 네. 사실은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금 20일뿐이 안 남아가지고 뭐 김문수 캠프 쪽 희망사항으로는 하루에 1%씩 올려서 20일 남았으니까 20% 하면은 또 승산이 있다.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
윤통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며칠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지금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명들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제 권건지도부입니다. 네. 지금 권영세 의원이요 오늘 또 홍준표 전 시장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. 권영세가 오늘 보니까요 홍준표 전 시장한테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. 네. 참 이게 기가 막혀서 이 당에 2번이나 대권 도전, 2번의 광역단체장 당선,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.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. 뭐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인성 문제 운운하면 이분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? 그렇죠. 이게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권영세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. 권영세는 그 새벽 날치기 공천 쿠데타 할래다가 그냥 당원들이 딱 저지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불명예 퇴진한 거 아닙니까? 집에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, 1000개라도 그냥 무건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뭐 잘났다고 나와갖고 저런 또 평지풍파를 또 일으킵니까? 아니 광화문에서 진짜 손 들고 해서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. 지금 나와서 또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또 되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또 아주 점잖게 쓰긴 했는데 내용은 보면 홍준표 너 가만히 있어라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올렸어요. 네. 예? 자 이런 이야기를 올리니까 지금 이 홍준표 시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정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분이 가만히 있을 뿐이 그 아니잖아요. 성정에 가만 못 있죠. 그러니까 또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쌍권하고 또 뭐 2차전 뛸 것 같아요. 근데 참 그렇습니다. 윤통 당적하나 역대 모든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. 그리고 그 오늘 뭐 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나 네. 뭐 그 서정욱이 그렇게 얘기한 그 논거를 보면 논거가 틀리진 않아요. 네. 윤통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일단 김문수의 승산이 높아져야지 본인도 뭐 형사사법 리스크 이런 거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. 그렇죠.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윤통이 그 본인의 윤통의 당정 문제 가지고 김문수를 더 뭐 괴롭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. 네. 아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렸으면 비상계엄을 했어요. 그게 뭐 그러니까 쇠기의 경읽기입니다. 한마디로. 네.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입장이 참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이 탈당선에 대해서 뭐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발목이 잡혀 놓으니까 지금 유세도 힘이 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사실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이 자꾸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. 대표 중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. 이게 본인이 낄 자리 안 낄 자리 알아야 될 텐데 지금 뭐 유세를 따라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그 울산에서 열렸던 그 감독님 혹시 영상이 있을까요? 그거 한번 보실까요? 그건 대구고요.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독재가 판칠 겁니다.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최종 왕조가 될 날이 왕조가 될 것입니다. 네. 참 이런 대접을 받고 있네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결국은 그 시민들과 국민들이 뻔히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좀 자숙하고 해야 되는데 네. 뭘 가지고 국민들 앞에 저렇게 가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안 맥히는 거잖아요, 이게 지금. 스님들 스스로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이번 사태에서 주인공들이 보니까 박수영 지금 뭐 다들 앞장서서 그냥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정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게 사람을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하면 그 지나가던 사람도 관심을 갖고 와서 그 후보의 스피치를 듣고 알고 봤더니 괜찮네 호감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성공적인 유세가 되는데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게끔 스스로 본인이 우리 당의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분노
왜 폭발 대상 타깃이 되고 있다는 그 자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? 네. 낄낄빠빠가 안 되는 거죠. 네. 이런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참 마음은 아프지만 자꾸 이런 내부 문제를 이게 지적을 하는 게 이게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요. 이번 주말에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. 네, 일요일로 하죠. TV 토론이 있는데 이 TV 토론에서 저는 향방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. 지금 아마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때릴 것 같습니다. 공격을 많이 할 것 같고.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걸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. 이재명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전략을 한다고 그래요. 이게 지금 뭐 굳이 뭐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정말 답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